야, 너 요즘 거울 잘 안 보지? 문득 친구가 툭 던진 말에 나는 놀랐다.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다. 얼굴 한쪽에 생긴 알 수 없는 반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그것을 보며 나는 어느새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고개를 살짝 틀고 마주 앉은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기도 껄끄러워졌다. 나는 단지 피부에 무언가 생겼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 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내 얼굴의 반점이 아니라 그 반점을 통해 드러나는 내 자신이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방향을 바꾼다. 몸의 통증이 단지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철학이 된다. 나는 왜 내 병을 숨기고 싶어질까? 왜 병든 몸은 때로 나라는 존재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그런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몸은 단순한 신체를 넘어서 우리의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이 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철학은 때때로 고통 속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눈을 뜨고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이 모든 동작은 내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시작한다. 우리는 늘 생각으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몸으로 먼저 세상을 살아간다. 나는 나의 몸이다. 이 말은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몸은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나는 정신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전혀 다르게 말했다. 그는 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 세계를 인식하고 만나는 창구라고 보았다. 내가 세상을 본다는 건 단지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몸 전체가 감각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내가 길을 걷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느껴지는 감각. 비 오는 날 창문을 통해 전해지는 공기의 습기. 이 모든 것은 몸이 나에게 전해주는 세계의 언어다. 즉, 몸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몸이 병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평소처럼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무심코 하던 동작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날카롭게 느껴진다. 몸이 아프면 세계는 낯설어지고, 세계가 낯설어지면 나는 나를 다시 묻게 된다. 나는 나의 몸인가? 아니면 나는 내 몸을 거느리는 정신인가? 병을 앓고 나서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해진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 연결되어 있고, 그 몸이 흔들릴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렇다고 몸이 곧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몸을 무시한 자아 개념은 너무도 쉽게 허물어진다. 결국 몸과 나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다. 몸이 나이고 동시에 나는 내 몸을 지켜보는 의식이다. 병든 몸은 단지 건강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시 묻게 만드는 철학적 사건이다. 그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가장 진실하다. 몸이 아플 때 사람은 달라진다. 말수가 줄고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생각은 안으로, 더 안으로 파고든다. 신체의 고장이 일상의 리듬을 깨뜨리고 나면 우리는 삶이 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다. 삶의 본질을 되묻는 철학의 시작이다. 고통은
종종 철학을 부른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삶이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절실히 깨닫는다. 니체는 말한다. 병은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깨우는 계기다. 그는 평생 동안 심한 두통과 시력장애, 위장병을 앓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깊은 통찰과 철학을 길어 올렸다. 병이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 모든 것을 쉽게 소비한다. 움직이고, 말하고, 일하고, 웃는다. 하지만 아플 때 비로소 모든 감각이 선명해진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일상의 무게와 감사함, 그리고 살아있음 그 자체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니체는 아픈 자신의 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가 말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병든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껴안는 용기에서 출발했다. 몸의 아픔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직면하게 만든다. 그동안 미뤄뒀던 질문들, 외면했던 감정들, 방심했던 내 삶의 태도들까지 하나씩 천천히 다시 마주하게 한다. 병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비하고 재구성하게 만드는 철학적 충격일지도 모른다. 아프다는 건 단지 아프다는 것 이상이다. 그건 깨어있음의 시작이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몸이 아플 때보다 더 아플 때는 누군가의 시선이 그 아픔을 조롱하거나 연민하거나 외면할 때다. 실제로 병이 주는 고통보다 그 병으로 인해 누군가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지를 걱정하며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르트르는 말한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는 나를 본다. 나는 나를 내 눈으로 보지 않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통해 나는 나를 구성하고 만들어간다. 몸 어딘가가 병들었을 때, 특히 그것이 겉으로 보일 때, 그 시선은 더 날카롭고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쟤는 왜 저래? 괜찮은 건가? 혹시 전염되는 병은 아니야? 이런 말이 오가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다. 시선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더 깊게 파고든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감추고 싶어진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옷깃을 세우며 조금이라도 내가 병들었다는 흔적을 지우려 애쓴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수치심에 대한 방어다. 왜 우리는 병든 나를 감추고 싶어질까?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할까? 그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타인의 눈을 빌려 자신을 본다. 그래서 그 시선이 따뜻하면 우리는 존재의 안정을 느끼고 그 시선이 차가우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은 변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나조차도 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다.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덜 소중한 것은 아니며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내 존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병보다 아픈 시선 앞에서 나는 나를 감추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아프지만 여전히 나야. 그 말 한마디가 수치심이 아니라 존엄과 존중으로 나를 세워줄 것이다. 괜찮아.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자주 듣지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중 하나다. 특히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겉모습이 달라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과연 누군가의 괜찮아라는 말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완치를 목표로 삼는다. 병을 이겨내야 하고 예전처럼 돌아가야 하며 그게 되어야 비로소 삶도 다시 시작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병은 낫지 않는다.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병도 있고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는 병도 있다. 그렇다고 그 삶이 틀린 건가? 덜 가치 있는 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완벽한 몸, 건강한 상태를 정상으로 규정해버렸다. 그리고 그 정상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미완이거나 결함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누가 정한 정상이고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결함일까? 철학자들은 말한다. 결점이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 한 부분의 부족함이 전체를 규정하지 않듯이 몸의 이상이 존재 전체를 흔들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 결점 속에서 새로운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병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다. 그 병을 품고도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는 느림이 있고 멈춤이 있고 새로운 발견이 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예전보다 더 섬세하게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으니까 치유란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몸의 이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몸과 공존할 수 있는 감정을 길러내는 일이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이 진심으로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병든 삶 속에서도 아주 단단한 빛을 품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병은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짓는 과정일지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삶은 고통으로 짜여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의식을 깨운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신을 그토록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몸이 아픈 순간 우리는 멈추고 듣고 느끼고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고 있는가? 병은 흔히 인생의 탈선처럼 여겨진다. 계획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일상과 속도를 늦추게 한다. 그러나 그 느린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삶의 결을 발견하게 된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숨 쉬는 일, 걷는 일, 웃는 일. 그 모두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 병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대신 더 단단한 나를 세운다. 예전의 내가 아니라 아픔을 통과한 뒤의 나. 더 섬세하고 더 조용하고 더 강인한 나. 그 나를 만나는 것이 철학이고 성숙이다.